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딱 이번 사건에 들어맞는 사건 같습니다. 어리석은 모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선무당이 사람 잡아 어리석은 모정이에요. 2017년 12월 52세의 엄마 A씨, 23살의 딸의 장성한 딸의 건강이 좋지 않자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이 무속인과 상의를 55세의 이 무속인, 여성 무속인과 상의를 했는데 이 무속인이 또 이 엄마에게 한 사찰의 승려 58살의 한 스님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같은 해 12월 31일 이 엄마가 23살의 딸을 무속인에게 소개받은 승려가 있는 사찰로 데려가서 승려와 함께 이게 민간요법이라고 하는데 요상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처음 나을 가령은 딸의 가슴을 때리고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또 승려가 막 부항을 시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도가 없자 딸이 귀신에 씌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귀신 쫓는 데는 이게 투표다라고 하면서 가루 형태의 소다를 23살의 딸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이 소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던 딸이 사찰에 간 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이르릅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소다 과다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중독으로 딸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사건에도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소다 먹여 숨진 딸, 이거 과실이냐 아니면 학대냐의 쟁점이 제기된 겁니다. 먼저 경찰은 소다를 이용한 치료 행위는 이거 과실로 보인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딸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소다를 강제로 떠먹인 행위는 이거 과실이 아니라 학대다. 학대치사를 적용해서 현재 기소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고 일단 백 팀장님,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어긋난 어리석은 모정인데 딸이 아픈데 왜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3세 된 따님이 아마 평소에 시름시름 이렇게 활기를 잃은 상태에서 운동도 잘 못하고 밖에 외출도 잘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제 민간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종교라든가 어떤 무속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보도를 보면은 일부 종교시설에서 귀신을 쫓는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테마 형태의 치료를 하는데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3일 정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날 사찰에 데려가서 3일 정도 부항을 뜨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등이나 가슴을 때리는 형태의 그런 시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속인하고 승려, 그러니까 스님이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좀 이상해서 사실은 정통 승려 쪽에 계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통 스님이나 이런 사찰에서는 절대 귀신을 쫓는 이런 행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정통적인 어떤 그런 스님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몇 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스님 같은 위장된 그런 형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위를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지만 경찰이 수사를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시골에서 보면은 체했을 때 소다를 약간 먹이면 내려간다 그래서 산증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상식이죠. 그렇게 해서 낫지 않으니까 이건 귀신이 들었다라고 해서 아니 소다 가루를 강제로 그냥 10여 차례씩 먹여서 결국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쓴 소다를 먹고 막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물에 타서 먹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은 사실관계로 엄마 그리고 스님이나 무속인이 어떤 죽일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가실치사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법리를 적용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군요. 사인이 탄산수소 나트륨 중독, 그러니까 소다만 먹지 않았으면 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경찰과 검찰의 시각이 조금 달라요. 손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은 일단 과실로 본 겁니다. 과실, 실수를 했다는 거죠.
반면 이제 그 검찰은 그게 아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학대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조문 자체가 다르고 또 과실이냐 고의범죄냐는 평가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검사가 학대치사 적용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학대가 뭐냐? 학대가 뭐냐? 이게 학대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괴롭히는 것 정도로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즉 검찰의 말이 맞으려면 학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계획적인 학대 의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학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가능성만 인식 예견하면 충분하거든요. 즉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검찰이 학대치사로 기소했을 때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